근데 이건 양이니까 멀쩡한 양을 베보고 여기 있는 걸 붙여본 거죠. 근데 사람이야. 사람 다쳤어. 다른 사람 걸 떼오고 싶잖아. 더마통. 이게 이때 나와요. 이 전까지는 하려 그러면은 손으로 야, 그걸 손으로 한다고? 피부 이식편을 얇게 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오는 의학의 역사. 오늘은 뭐죠? 화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딸내미 발에 이만한 게 왜냐면 추석이었잖아요. 이제 불꽃놀이 막 하잖아. 그거 하다가 크록스 같은 걸 신었는데 그 사이로 불꽃이 하나 떨어진 거야. 마지막에 이거 들어서 봤더니 물집이 좀 생겨가지고 드레싱 해줬죠. 화상을 조그맣게. 입었네. 저희는 하원이가 기억나죠? 저희 군의관 때 우리 가족끼리 이제 양꼬치집에 갔어. 꼬치를 그대로 씹지 말아라. 무조건 빼서 먹어라 라고 했는데 다 먹고 나왔는데 둘째가 여기가 이렇게 뻘은 거야. 화상을 입은 거야. 근데 그건 1도 화상이긴 해가지고 뭐 흉터 없이 그냥 낫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화상이 주변에 많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그 분수불꽃 그거 절대 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다 들죠. 어렸을 때 들다가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화상이라 그러면 이제 불화자가 있으니까 불에 의한 손상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냥 고열, 마찰열, 심지어는 햇빛 그쵸. 이런 데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인류가 불을 쓰기 전보다는 불을 쓰고 나서 훨씬 화상이 많았겠죠. 빈도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불이 가까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중에 화상의 빈도는 당연히 불이 가까우면은 가까운 뭐.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럼 이에 대한 기록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불을 다루기 시작한 다음부터 화상 입은 사람 분명히 있었겠지. 있었겠죠. 그렇지만 석기 시대부터 기록. 그림으로 있어. 명확한 기록. 어? 그림으로 없습니다. 아 그래? 동굴벽화 이런 거 없어요? 동물벽화가 없어요. 또 이집트야? 화상이 사실 그때 당시엔 큰 게 아니었을 수 있겠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살았으면 있죠. 되는 거잖아. 대충 뜨거우면 다 피하긴 하니까. 좀 빨개지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빨개지는 걸로 안 끝나죠, 잘. 좀 심하면. 이집트예요. 일단 초기의 기록을 보면은 화상 입은 아기가 있다. 그러면 산모에 젖을 발랐다. 이게 근데 젖이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초유에는 면역 항체들이 항체도 모르겠네, 있고 나. 하니까 효과가 네.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부드럽고 모르겠다. 하니까. 그리고 일단 이제 보습이 되니까 또. 저 보습이 되죠. 의학서로 통하는 파피루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꿀이나 뭐 구리스 같은 걸 발랐다. 꿀을 엄청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꿀이 살균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근데 이게 화상에 도움이 될까? 그래도 농도가 있어가지고 세균들이 못 살잖아.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진액을 바르거나 대변 같은 걸 그건 발랐다. 진짜 그거는 오히려 해로울 것 같은데. 그건 진짜 해롭죠. 무조건 해롭지. 무조건 그치, 해롭고 그치. 저는 근데 이게 제가 기록을 보잖아요. 대변 엄청 발라. 대변은 그냥 그냥 얼굴에 발라도 사실 대변 바르면 별로 안 좋겠죠. 빨개질 것 같은데. 안 좋지. 효과는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통증, 화상이 되게 아픕니다. 아픈데 이때는 사실 뭐 효과적인 진통제가 없으니까 너무 아파하면 아편. 그러지 않으면 참게 했어요. 그냥. 그다음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돼지 지방을 발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뭔가 부드러운 걸로 보습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로 넘어오면 켈수스가 다시 꿀을 씁니다. 꿀이 진짜 사방 쓰이는데 인도하면 맨날 나오는 그 슈스르타 상이타 슈스르타. 그 선생님 이분도 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고대 사회는 광범위하게 우리 치료제로 이렇게 인식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세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불로 다쳤잖아. 근데 그거를 불로 다스려야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믿음이 생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가 안 다쳐서 그래. 불날 때 막불 넣는 산불 날 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지가 안 다쳐서 그래.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으면 해당 부위에 이제 감각신경이 죽어가지고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낫는다고 생각을 했나? 신경에 자극이 있으니 신경을 없애버리겠다. 뭐 팔 다쳤으니 팔을 잘라버리겠다. 약간 뭐 그런 거의 느낌이 그 정도 아니었나라는 느낌인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중세 때 지구가 점점 추워지잖아. 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그 전보다 약간 추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런 데보다 우리가 말하는 중세 유럽은 조금 더 위도가 그쵸, 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세의 일반적인 집 구조를 보면은 이것도 뭐 유럽의 각 지방에 따라 다 다르지만 대부분 원룸입니다. 그 안에 부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는 거야. 이게 난로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온도를 썼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썼기 때문에 부엌과 방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아궁이에. 아궁이에 떼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불이 나는데 나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상이 되게 흔한 질환인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나는 그래도 서 있으면은 불이 밑에서 타고 있으니까 내 다리쯤인데 애들은 키가 작으니까 얼굴이나 목 이런 치명적인 데가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노력을 하는데 기껏해야 나온 치료가 이제 불은 불로 다스린다였고, 총기가 나온 다음에는 한술 더 뜹니다. 제가 다룬 적이 있죠. 총상치료의 역사에서. 네.
끓는 기름 이렇게. 그건 진짜 감각을 죽여버리겠다는 건가? 제 생각에는 그게 아무래도 그냥 감각신경을 다 죽여가지고 그냥 한 그렇게 번만 하는 참아. 한 번만 되게 아플 거야. 한 번만 참아.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버티면 돼. 그러다가 팔에가 그만하자 이런 거. 그냥 기름 바르자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존 헌터 남성 호르몬 때도 나왔죠. 이분이 왕실 주치였더라고요. 18세기에. 잘 나가신 분이었네. 근데 정규 교육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야, 뭐지? 그러니까 의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외과 의사야. 어찌됐건 뭐 이때는 다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냉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럴싸하죠. 열성 손상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죠. 뭐 그거 아이싱 당연히 하니까. 하죠. 한술 더 떠서 19세기가 되면은 얼음을 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근데 얼음을 구하는 게 어려웠으니까 망정이지. 사실은 얼음 되면 2차 손상 내죠. 그러니까. 지금 화상 원칙에서는 얼음은 금기입니다. 시원하게 해야지 얼음은 안 돼요. 이외에 이제 다른 방향의 치료도 있는데 피부 이식입니다. 제일 오래된 기록은 고대 인도죠. 슈스리사 상히타가 그때 했었죠. 왜냐면 이게 화상으로 일정 이상의 어떤 피부 결손이 생기면 이건 자연적으로 낫지 않아요. 낫지 않습니다. 그 피부 결손은 저절로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계속 감염되고 문제돼가지고 근육이나 뼈가 노출될 수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냥 사실 죽음의 위험이에요. 맞아. 이땐 페니실린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 코성형에서 했을 때 이거를 지금도 인도식 뺨 피판이라고 부른대요. 엄청나게 오래된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건 19세기 초입니다. 이때 이제 주세페 바로니오라는 사람이 사람한테 바로 하진 않고 양을 대상으로 양의 피부 여기를 벗긴 다음에 딴 데서 떼서 붙여봐요. 같은 양? 자가 이식을 한 거죠. 근데 혈관 같은 거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피부는 그냥 얇은 피판만 떼서 붙이는 건 그냥 되죠. 그러니까 진피를 다 떼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살짝 떼면 되죠. 근데 그건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된 거야. 그럼 뭐라고 싶습니까? 사람은 돼야지. 근데 이제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가를 했잖아. 근데 이건 양이니까 멀쩡한 양을 베보고 여기 있는 걸 붙여본 거죠. 근데 사람이야. 그 사람 다쳤어. 다른 사람 걸 떼오고 싶잖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상 입었는데 갑자기 여기 살 벤다 그러면 진짜 막 안 되지. 근데 멀쩡한 사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아니 동생이 막 이만큼 탔어. 그러면 나는 형이야. 난 멀쩡해. 그럼 내 피부 여기서 요만큼만 떼주세요. 야 그게 되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칼 번 거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하지만 안 돼요. 19세기 때. 야, 그렇지만 씨. 그래도 발전이 되는데 19세기 때 이런 개념이 생겨요. 일단 화상이 생기면 빨리 봐야 된다. 이거 묵혔다가 오지 마. 감염 왜냐면 생기면 안 이때는 되니까. 병원이 두려움의 존재였기 때문에 해도 잘 안 갈라 그랬거든. 야 기름 끼얹는다 그럼 나한테도 안 간다. 근데 이제 우리 안 그러고 우리 냉각하니까 빨랑 와. 어. 그리고 감염에 주의해야 돼. 너 피부 손상되는데 여기 감염 생기면 이제 방법이 야. 없어.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 이런 건 지금도 쓰이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대로 치료가 된 거는 페니실린이 나오고 나서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수액 치료를 하게 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쯤 되면은 이제 피부 이식에 대한 것들이 막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세기 중반이죠 벌써. 왜 이렇게 됐을까? 왜 20세기 중반에 피부 이식, 뭐 페니실린, 수액 치료 이런 게 다 화상에 좋다라는 게 알려졌을까? 전쟁? 그쵸, 전쟁. 아, 2차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엄청 화상 환자 많았겠구나. 전쟁의 양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칼로 그냥 베는 구멍 건데. 뚫리고 이런 게 다였는데 지금은 포탄에서 터지니까 그러니까. 와. 화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치료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19세기까지는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빨리 치료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응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냉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였으면 지금은 이게 진짜네가 되는 거고 이때 피부 이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옵니다. 쓱 떼는 거? 그쵸. 그 이름 알아요? 모르지. 더마통. 이게 이때 나와요. 이 전까지는 하려 그러면은 손으로 야 그걸 손으로 한다고? 피부 이식편을 얇게 떼는 거예요. 손으로.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얇게 해야죠. 엄청 얇게 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피부가 생착이 안 돼요. 야, 근데 그걸 사람한테 더마톰은 기계적으로 맞아. 두께 어떻게 할 건지, 너비는 어떻게 할 건지, 다이얼 돌리면 그거만큼 이렇게 칼이 돌아가가지고 피부의 두께를 정해주거든요. 그건 하나면 밀면 돼요. 이게 이비인후과에서는 웨이도 무형성증 환자한테 웨이도 만들어줄 때 더마톰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사용한 더마톰은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이때는 더 초기에 수동으로 하는 거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나? 손으로 돌려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발전된 형태가 된 게 브라운사에서 만든 전기 더마톰이래요. 야 그 브라운? 면도기? 면도기? 면도기. 거기서 만든 거래요 이게. 절삭의 일가견이 있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더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전기 도마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너무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화상 환자 보면 뭐해요? 우리 1도, 2도, 3도 평가하죠. 네. 그다음에 얼마나 면적과 깊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쵸. 수분 손실이도. 이게 19세기 후반부터 화상이 다 같은 화상이 아니다.
더 깊은 화상이 있고 아닌 화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쌓이니까 요 정도 화상은 뭐 안 해도 뭐 냅두면 냅둬도 산다. 그냥 빨리 냉각 정도만 네. 하면 더 진행을 안 해. 네, 아파하지만 괜찮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치료를 좀 신경 써야 되고 이 지나면 피부가 결손이 돼. 그러면 우리가 피부 이식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1도, 2도, 3도가 나뉘고 그다음에 범위는 당연히 넓으면 넓을수록 안 좋겠죠.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법들은 20세기 후반 되면서 더 정립이 됐지만 어쨌든 요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제 이송 자체가 다르죠. 되게 숙달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치료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피부 이식도 하고 드레싱도 하면서 특히 이제 적셔서 젖은 드레싱을 하죠. 옛날에는 이제 말렸었는데 웹드레싱. 많이 달라졌죠. 그런 네네.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점점 결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수건. 인조 피부? 맞습니다. 흉터. 이제는 생존은 너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인조 피부 이게 제일 문제예요. 만들면 진짜 대박 나겠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나 완전 대박인 이렇게 거죠. 보이는 부위에 그쵸. 화상을 갖고 그거를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 신경을 되게 많이 사람의 쓰니까. 세포를 이용해서 원래 이 사람의 피부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건은 그건 거죠.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더 디테일한 게 보이겠지만 지금 처음에 불을 불로 때우다가 화상에 똥도 바르다가 어우, 야. 여기까지 왔다. 역시 화상도 시대가 바뀌면서 치료가 이렇게 좋아졌구나라는 진짜 많이 생각이 좋아졌다. 들었고 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